먼저 8585번으로 연결된 분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디에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대방동의 이순애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침 내내 그거 보면서요. 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막 감격스럽고요. 아하. 네, 근데 저는 그 감격을 바라보면서 정말 생각이 들었던 게요. 저는 이산가족은 아니지만, 예. 60년,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족들을 다 떠나서, 고향 땅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 그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념이고, 정치고, 뭐, 경쟁이고, 여구, 야구를 다 떠나서요. 예, 예. 가고 싶은 내 고향을 바로 지척에 두고, 갈 수 없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 형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분들을 생각하니까요. 예. 지금 또 갑자기 막 목이 메여요. 그러네요. 네. 제가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봐서. 맞습니다. 네. 제가 제 고향을 갈 수 없다면 저는 예, 어떻겠어요. 예. 게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어르신들 점점 나이는 들어가시는데. 네. 정말 뭐 걸어서 200m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예. 네. 그런 곳을 지척에다 두고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햇소리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빨리 우리가 앞서 나가는 국민이 되고 깨있는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산가족 언급하셨는데 8.15 네. 계기로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한다니까요. 네. 그 상봉이 좀 전면적인 생사 확인, 뭐 서신 왕래 이렇게 좀 연결되길 정말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8586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주에 사는 한대웅이라고 합니다. 멀리 제주에서 전화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감개무량하게 봤습니다. 네. 보고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나이가. 저도 33년 동안 군 생활하고 한 예비역인데. 그러세요? 예. 그런데 정말 그 방송을 보고 하루 종일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기쁨을 그냥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정당 그 소감을 들었을 때 정말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정말 그 안보라는 그거를 같이 세워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안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당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정말 과연 저 정당들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정말 너무 뭐랄까 안타까우셨군요. 예. 33년 군 생활하셨으면 직업군인으로 계셨고요. 예. 공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이게 결코 안보 위협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 예. 그리고 저도 보수라면 보수층에 있었는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그 자유한국당 전신 지금까지 정치해오는 그 국민들을 전부 다 안보 공포 쪽에다 몰아넣고 좀 있으면 안보 하면서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해왔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오늘 같은 전 세계 전 국민이 정말 흥분의 도가니에 있는데 아직도 거기서 헛소리를 하면서 안보를 타령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번 8585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저 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좀 참 좋게 봤고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우선 이젠 저희가 경제적이든지 정치적이든 건지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경제로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정치적 개혁을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정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 나라가 되려면 네.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예, 이게 있는 한은 저희 정치, 경제 발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당과 정치 권력의 유불리가 아니라 예. 이런 부분만은 하나의 기조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나 여타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이라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예. 유불리를 따지지만 남북한은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가족 얘기입니다. 네. 가족에서는 유불리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비핵화라 먼저 얘기하는데 비핵화 얘기도 좋은데 그보다 북한이 지금 최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게 체제 보장이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을 진정성 있게 우리나라가 보여줘야지만 앞으로 그걸 보여줘야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실효성 있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8586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강주의 청취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오늘 회담 전반적으로 봐서 아주 잘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것은 예.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통령 하나 잘 뽑으니까 국가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하.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전화 한 통 더 받습니다. 8587번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기소개하시면. 저 서울에 사는 시각장애인 정사현이라고 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의견 주세요. 오늘 회담은 전반적으로 세 가지 선언문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잘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세계가 집중되는 시선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참 부드럽게 회담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큰 박수 보내신다는 의견 말씀까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문자 주신 분들도 5508번께서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배 타고 홀로 내려오셔서 이산가족 신청해놓고 기다리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친정아버님이 생각납니다.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할 수 있기를 빕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또 강한영님,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니 가슴 뿌듯합니다. 지구상 마지막 분단 국가의 서름이 오늘 조금 치유받은 듯해서 좋습니다. 좀 아쉽다는 의견도 있어요. 8551번님, 제일 중요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 없이 선언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력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2809번님, 이대로라면 환영이겠지만 그들의 속셈 어떨까요? 통일 물론 좋죠. 그러나 김정은 지금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까요? 이번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까지 먼저 총평 한 말씀이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 안보 차원에서는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선언문이 오늘 발표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민국의 안보는 사실 중대한 시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은 또 기대를 모았던 것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공동선언문 보니까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아예 없더군요. 그리고 남과 북의 그냥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아주 막연한 말만 있는데요. 추상적인 언어만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그 핵폐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반구도 없다는 게 좀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몇 군데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NLL을 포기했습니다. 보니까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이제 평화수역으로 바꿔서 충돌을 좀 방지한다. 이렇게 미사역으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이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일하고 구상했던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실현이 되는 거죠. 예. 선언문대로 진행이 된다면. 예. 이것은 여전히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우리 서해, 이 NLL, 이것이 이제 평화 수역으로 바뀌면은. 예. 정말 이 서해는 우리 또 수도권하고 아주 가까운 곳인데. 예. 저는 안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솔직히 보고요. 또 예. 하나는. 예. 군축을 하겠다, 단계적인 군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핵 보유국하고 핵이 없는 우리하고 군축이 이게 균형 있게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재래식 무기 군축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무장 해제하는 효과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 결국 문제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폐기하느냐인데 이거 예. 그냥 평면상으로 남북이 군축 협상에 들어가면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자주 통일하고 민족 자주 원칙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쓰면서 네. 결국 북한은 아마 이 한반도 비핵화 즉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받는 대한민국 남한의 주한미군 이것을 결국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철수하는 쪽으로 흐름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다 얻어갔어요 이번에 한 방에.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경제 교류나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적인 남북 교류를 통해서 예. 결국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게 완화가 돼야 되죠. 철저하게 돼야 되죠. 예. 그리고 과거 6.15선언 14선언에 담긴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지원 이것을 한 방에 그냥 얻어갔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국 굉장히 저는 좀 아주 섭섭한 이런 선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다 얻어갔고 우리 안보에는 굉장히 위험해진 그런 공동선언이라고 평가하셨는데. 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종전을 선언해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걸 올해 안에 하도록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아하. 연말까지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르면 한 5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예. 그거 그렇게 쉽지 않고 여전히 북한은 핵 핵 무력 국가임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 핵을 그대로 보유하는 상태에서 종전 선언만 한다. 또 이것을 평화체제로 바꾼다. 네. 그것은 말은 굉장히 좀 그럴싸하고 또 바람직해 보이나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측면에서는 우리만 무장 해제하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핵 폐기에 대한 합의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이 이 남북 공동 선언문, 판문점 선언문을 보고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 선언문만 봤을 때는 미국이 원하는 CBID 이거에 대한 어떤 첫 단추 자체가 끼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북미 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다. 네. 조심스럽지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영호 의원이었고요.